시장이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아쉬운 흐름입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승 탄력을 키우다가 급격하게 또 하락 반전을 했었거든요. 이 시각 현재는 다시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튼 상황인데 그래도 또 시총 상위에 있는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상당히 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 오늘까지 3일인데 이틀 동안 오를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섹터들이 네. 이제 전통적으로 시총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코스닥을 좀 이끌었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IT에 좀 바톤을 넘겨줬어요. 넘겨주다 보니까 근데 IT가 예전 같으면 IT 업종이 시총이 워낙 컸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좀 쪼그라들다 보니까 오늘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좀 상승을 해도 일단은 지수에는 아주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바이오라든가 또 최근에 많이 오른 2차 전지도 조금 약간 이제 차익 매물 일부 나오는 기업들도 생겼고, 네. 또 거기에 드라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예, 그쪽도 좀 최근에 오히려 쉬어갑니다, 지수가 오르면서. 예,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은 뭐 여전히 뭐 좋은 상태긴 하지만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이런 섹터들이 코스닥 쪽에서 약간 이제 차익 매물들이 일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코스닥 지수에 약간의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무려 3%나 지수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약간의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코스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건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지수가 여기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뭐 V자 상승이지만 그런 아직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코스닥의 흐름도 정상이고, 근데 무엇보다 오늘 좀 긍정적인 게 사실은 오늘마저도 또 IT가 안 갔으면 증시는 음. 굉장히 힘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다행히 오늘 또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뭐 국내 또 IT 대표 기업들이 주가가 일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도 지금 장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르게 뭐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자동차, IT 뭐 이런 굉장히 부진했던 수출 기업들이 서로 돌고 돌면서 계속 다음 주에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면 3천선 부근에서 한 며칠 정도는 늘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V자 반등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으로 보시되, 근데 분명한 건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건 맞아요. 예, 네. 분위기 자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극도의 불안감이 너무나 컸었는데 지금 최근에 환율도 안정되고 외국인도 일단 오늘만 봐서는 IT 매도가 멈췄거든요. 예, 이 그렇죠. 부분도 긍정적이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도 부양책 카드 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자꾸 도는데 경기 진작을 위한 카드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고, 이번 달 말에는 또 우리가 미국의 인프라 법안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지는 분위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니까 현금 비중 늘리자, 그러기보다는 시장이 계속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종목 장세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좋은 종목 발굴에 힘쓰시는 좀 전략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I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IT 그렇다면은 이제 하방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일단 좀 잡았다라고 좀 보는 예. 게 물론 이제 이게 뭐 언론에 이제 보도된 건데 애플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이 네. 뭐 VR 기기라 그러죠. 이런 것들 뭐 공급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IT한테는 굉장히 좋게 작용하는데, 공급망 이슈가 분명히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건 이제 이미 다 노출된 상태에서 생각보다 좀 수요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좀 굉장히 답답했던 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게요. 뭐냐면 PC, 모바일, 뭐 노트북, 서버 이 네 개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수요처가 하나 생기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게 자율주행차인데 아직 좀 간격이 남아 있어요. 음. 현대가 지금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2023년도에 출시한다 그랬거든요. 약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공백을 메꿀 기기가 나와버린 거죠. 바로 이제 VR 기기. 그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예. 뭐 이게 언론에 아까 잠깐 기사를 보니까 오큘러스 3라는 또 제품을 자기가 이제 끼고 있는 걸 또 이렇게 사진으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VR 기기가 그것도 굉장히 고사양이거든요. 거기에도 만약에 이게 많이 팔리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음. 카메라 들어가죠. 네. 디스플레이 들어.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IT 기기예요, 사실은. 컴퓨터 같은 건데 새로운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이제 증표가 또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IT에 대해서 그동안 아, 실망만 하고 에이, 아직은 힘들구나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뭔가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투자 시각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오늘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좀 강한 것도 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데, 특히 오늘 LG노텍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주주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기사에는 여기 VR 기기용 카메라 모듈 납품한다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수요처에 대한 어떤 매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오늘 그 주가에 좀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체로 오늘 IT가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지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그럼 폄하할 저는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LG 이노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고 네. 있잖아요. 이들 종목군들 그렇다면은 지금 그냥 반등이다라고 폄하하기에는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뭐 쫓아갈 이유는 없죠 당연히.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보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주에도 한두 번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좋아서 빠졌던 거잖아요. 뭔가 좀 안 좋고 애플의 부품도 뭐 이게 주문량이 줄어들고 여러 악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확인한 바로는 수요는 너무 좋은 상태고 부품에 대한 공급망도 지금 백악관에서도 그거 해결하려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주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물류 완화라든가 어쨌든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결국 해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봤던 그 이쪽 관련주하고 이번 주 후반에 우리가 IT를 보는 관점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꼬인 실타래가 좀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사실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맞아요. 이쪽 관련주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여전히 중장기로 좋게 보는 게 꼭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VR 기기, AR 기기, 이제 그냥 안경, 예전에 구글 글래스 좀 실패를 했지만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카메라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이 많이 시대가 이제 들어가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스마트폰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비중이 크니까 그게 중요한 건 맞는데, 분명히 다른 어떤 폼팩터도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T 부품주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다음 주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뭐 센서가 32개 그리고 카메라가 뭐 18개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반도체 가운데서는 특히나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일제히 뭐 대형주도 그리고 네. 중소형주도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역시 그 예. 비메모리 쪽입니다. 비메모리 그 파운드리하고 후공정 네. 이쪽인데, 특히 오늘 그 DB하이텍이 오늘 좀 주가 흐름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업도 정말 하염없이 흘러내렸는데 TSMC에 거의 연동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순수한 파운드리 회사니까. 그래서 TSMC의 그 이번에 매출 총이익률이 좀 잘 나오면서 주가 흐름도 오늘 굉장히 견조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도 되게 저평가돼 있고, 파운드리는 경쟁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워낙 지금 그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설도 필요하고 수요는 단단하기 때문에 DB하이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투자를 네. 앞으로 많이 할 텐데, 거기서 중요한 게 옛날에는 전공정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정. 근데 후공정은 뭐냐면 만든 거를 이제 검사하고 조립해서 최종 제품화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좀 등한시했고, 예. 또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대만, 일본이 강해요. 이쪽에 중국하고.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기술력들이 지금 올라오면서 최근에 뭐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이런 기업들이 후공정 서비스를 하는데 이쪽에 외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방향성과 외주 업체들의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하고요,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들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네. 안 좋은 메모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메모리는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 DB 하이텍이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DB하이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자동차 이렇게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가면서 우리 지수 좀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재 하이브가 5% 가까이 오르면서 3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총도 11조 원을 넘겨냈는데요. BTS의 오프라인 공연 재개와 함께 업종 내 최선호주다라는 리포트에 힘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밸류 부담은 좀 있어요. 네. 이게 누구나 싸다고는 말은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담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가 올라간 건 사실 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비싸다고 우리가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항상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항상 좀 조정을 조금만 기다렸다가 신규 접근해 주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할 것들이 물론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기서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이익을 계속 내주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올라가는 건 오프라인 때문이거든요. BTS가 11월 말부터 LA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이미 다 모든 게 다 매진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뭐 저스틴 비버라든가 더 위켄드라 이제 유명한 그 미국의 아티스트들이 내년에 50에서 100회 정도 글로벌 투어를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엔터 산업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뭐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콘서트 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그럼요. 예, 못 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몰리고 티켓 단가가 일단 올라갑니다. 부르는 게 값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P와 Q가 다 늘어나는, 그러니까 단가와 물량이 다 늘어나는 좋은 구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데, 근데 시장이 기대한 게 있고요. 근데 기대치만큼만 나오면 주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뽑아주니,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분들이 실적이나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년에 어떻게 된다 스토리는 그려보는데 숫자까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 숫자도 안 나오고 스토리 진행되는데 아예 안 나오겠지 이러고 파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들고 가시되, 이 스토리를 좀 믿는 분들이라면 내가 신규 접근한다면, 어제 오늘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기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조정 나올 때 그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 마지막 고민거리는 뭐냐면, 하이브 뭐 BTS 있고 그다음 YG&T의 블랙핑크도 있고, 그렇죠. 예, 다 좋은데 후속타가 있어야 돼요. 아, 이 딜을 받쳐줄 신인 아티스트들이. 후속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기업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계속 데뷔를 하겠죠. 내년에도 한 8개 팀이 데뷔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BTS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라인업들이 갖춰지면 이게 안정적인데, 만약에 BTS 하나만 있다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보실 그림도 신인 그룹들이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는지. 근데 다행히 올해 데뷔했던 신인들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쉬어가는 틈을 이용해서 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신규 매수를 고민을 하는 분이라면 기다려볼까요? 일단 이제 요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별로 좀 선별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그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어요. 뭐 뉴라든가 쇼박스라든가. 그래서 저는 그쪽보다는 좀 대형사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콘텐츠를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좀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덜 올랐냐면은, 그 올해 드라마, 이거 방송국들이요 드라마 제작 편수를 다 줄여버렸어요. 그 드라마 그러면 이 큐라 그러죠. 매출량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진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 특히 제이 콘텐츠는 또 영화관까지 있잖아요. 네. 메가박스. 그래서 더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이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다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고, 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어제 미디어 데이를 열었는데 국내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리지널 컨텐츠. 그러면 손을 잡겠죠. 그럼 당연히 이 매출, 이 큐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를 본다면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중소형주들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집중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좀 대형주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또 현재 강세 나타낸 섹터 중에 보험주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현대해상이 50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하나손해보험도 2%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험업계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 차트를 보니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 전망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험주는요, 이게 지금 오르긴 올랐는데요. 네. 과거 데이터로 보면요, 너무나 아직도 쌉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주가예요, 사실은. 현대해상이 지금 저도 월봉 차트를 봤는데 2019년도,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이전 있죠. 19 때가 지금 2020년 고점이요. 28,000원이거든요. 예. 오늘 드디어 처음 넘었어요. 음.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은 그래도
작년 코로나 고점을 다 넘어갔는데 그러네요. 정말 이건 좀 너무할 정도로 안 갔던 섹터죠. 네. 예. 근데 이제 드디어 가는데 이번 달에 한 11% 올랐거든요. 결코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없고 PER, PBR 너무 낮고 거기다 연말 배당 한 5% 보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실적도 좋고 오늘 추정치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 이유가 전혀 없고요. 뭐 최소 앞자리 숫자 하나 바뀔 것 같아요. 뭐 3자는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보험사들의 이익도 탄탄하고 여러 가지 뭐 모멘텀들은 많은데 이게 무슨 뭐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아예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금리도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좋고 저평가, 배당 이 모든 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가장 좋은 게 안 오른 게 사실 가장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현대해상을 비롯한 보험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특히 손해보험주가 또 유독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뭐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같은 기업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 봐야 할지 권다현 캐스터.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급등세입니다. 코다코가 상한가 풀렸지만 그래도 27%대 급등이고요. 에코캡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 12%대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리비안 관련주가 이제 오른 게 꽤 됐잖아요. 네. 뭐 오늘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막 또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것 같은데 리비안 관련주는 절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리비안이 이제 시총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상장을 할 것 같은데 또 자체적으로 배터리 만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회사가 더 붙는 것 같아요. 자체 배터리 만들면 어. 한국 회사 또 컨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 충분히 반영됐고 지금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좋은 걸 좀 선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을 때 좀 비중을 줄여보자. 그 의견을 좀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뭐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에 좀 굉장히 뜨거웠다가 오늘은 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렇죠. 일부 좀 모습들도 나오고 또 전기차 관련해서 부품 회사도 오늘 좀 빠지고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 부품 섹터가 최근에 굉장히 지난주 후반부터 막 급등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또 현대차가 사실 미국에 증설을 하기로 그때 예전에 한번 언급이 됐는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일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신중하게 좀 하겠다는 그런 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이 부분도 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품 회사들은 현대차 공장을 많이 조여줘야 거기 이제 물량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약간 신중한 스탠스도 약간은 이제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대차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면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 전기차 지금 법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맞는데 일단은 조금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럴 때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되겠죠. 이런 또 뉴스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진다면 방향성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차량용 부품 회사들은 한번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주전자재료가 요즘에 상당히 핫하잖아요. 오늘도 이 시각 현재 2.22% 오르면서 오늘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장중에는 사실 10% 넘게 올랐었거든요. 네.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여전히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게 보고 네. 또 특히 이 회사가 하는 게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사업은 지금 왜냐하면 양극재에서 더 이상 뭐가 발달할 게 없기 때문에 네. 배터리를 더 이제 개선을 시키려면 음극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음극재가 아니라 거기다 실리콘을 조금만 첨가를 해주면 배터리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주행 거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강하고 최근에 나노신 소재도 똑같이 가는 이유가 나노신 소재는 그 실리콘을 이렇게 넣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배터리가 불안정해진대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는 게 도전제라고 있습니다. 도전제를 넣어주면 같이 이제 좀 안정감을 찾는 거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음극재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는데 다만 뭐 지금 시총이 지금 이제 1.6조 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단기간에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이 기업이 불과 한 달 전에 5만 원 했었거든요. 네. 2배 올랐어요. 한 달 만에. 시장은 급락하는데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격 부담이 있고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견조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보다는 낙폭과대를 찾아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은 꼭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가 가면서 약간 밀릴 수 있다는 정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추격 매수는 절대 자제하시고 네. 보유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계속 보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궁금한가요? 네, 이번 주에 미국에서 물류 대란이 이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해운이나 물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좀 1%까지 상승폭은 많이 약해졌지만 이 모멘텀은 지속될 것 같은데 물류 해운 관련주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해운 쪽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피크아웃은 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이미 또 HMM은 그 전부터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임이 계속 오르는데도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주가는 자꾸 빠졌어요. 물론 이제 전환사채 물량도 있었지만 주가가 이제 미리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도 좀 꺾이는 모습이 맞아요.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젠가요, 그젠가 그 미국 정부에서 뭐 삼성도 그렇고 뭐 페덱스, 뭐 UPS 같은 기업들 다 불러다가 대책회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물류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역량도 더 늘리고 노동 시간도 늘리려고 이제 약속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 운임 지수에는 안 좋게 작용하죠. 왜냐하면 이게 적체가 되고 운임이 좀 이렇게 그 트러블이 생길수록 운임 지수는 더 튀게 돼 있는데,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상화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높았던 운임 지수가 당연히 꺾일 빌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해운 적체 현상이 그거 한다고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주가는요, 방향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내는데도 주가가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 방향성이 꺾인다고 보는 거예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해운주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실적 너무 좋으니까 매력적이다, 퍼놨네,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운임이 만약에 꺾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시 운임이 앞으로 몇 개월간 고공행진을 할 거라는 확신이 들면 주가는 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방향성을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오는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뭐 해운주를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해운주에 대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해주시면서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네, 현재 상한가 들어간 종목 찾아보니까 일진파워가 있습니다. VI 걸린 종목들도 에너토크, 우진, 일진전기, 한전기술 같은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세 상승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거는 또 그 지금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은 천연가스로 발전을 많이 하는데 네. 비중이 압도적으로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하는데, 그 푸틴 대통령이 한번 경고를 날리니까 난리가 그렇죠. 났었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공급 늘리겠다고 했는데 천연가스에 의존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이 날 거예요. 이런 환경 자체가. 맞아요. 그렇다고 친환경을 포기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강국이 사실은 프랑스잖아요. 네. 프랑스가 굉장히 많은 원전을 갖고 있는데 이틀 전인가요?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을 해버렸죠. 소형 모듈 맞아요. 원자로 요거 하겠다. 대규모 투자하겠다. 예, 일본도.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이 갑자기 그 친환경 원료로, 그러니까 연료로 갑자기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잊혀져 있었지만 신재생으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이걸 석탄, 석유를 줄이자니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 중간급부로 이건 탄소 배출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결국에는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린플레이션의 수혜주인데, 다만 역시 경계하셔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 너무 또 급하게 반영되면 그렇죠. 한 번에 주가에 그냥 반영을 해버려요. 그리고 분명한 팩트는 뭐냐면요, 소형 모듈 원자는 지금 개발 들어가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지금 가장 앞선 회사가 미국 회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회사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두산중공업도 같이 예.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그러네요.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에 너무 반영됐으니까 이거를 뭐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적절히 저는 좀 트레이딩을 반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선 ENT를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어요. 폐기물과 관련된 종목들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그다지 주목은 받지 못했는데 네. 그래도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년까지 한번 큰 그림 보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 회사의 주력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건설 폐기물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분양을 하거나 이제 착공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처리해주는 그게 이제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고, 근데 건설 경기가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특히 내년도에도 정부 정책은 뭐 임대가 됐건 뭐 아니면은 공공이 됐건 민간이 됐건 간에 어쨌든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기물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재건축 규제도 많이 완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건축하면 기존의 노후 아파트를 폐기하니까 폐기물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업에서의 어떤 그 물량 증가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자회사 인선모터스가요. 이 폐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이제 폐차된 거를 파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철이 나와요. 철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철강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폐기물들을 다 이렇게 그 버릴 수는 없거든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좋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폐기물을 그냥 이렇게 그 버린다기보다는 이걸 재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플라스틱 같은 것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사업도 되게 그럼 활성화된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좋죠. 예. 그러면 이 철도 마찬가지잖아요. 폐차도 그냥 버릴 게 아니라 고철로 만들어서 이 필요한 곳에 자동차 업체라든가 뭐 철강 회사에 넘겨주면 그 사업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전기차도 언젠가 폐차를 해야 되고, 거기 또 폐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에 그 많은 그 양극재 뭐 소재, 리튬, 뭐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거를 폐배터리를 재활용 안 하면 그냥 버려야 돼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원자재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인선모터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자동차 폐차를 재활용하는 이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인선 ENT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포인트는 결국 이게 아무리 신사업이 좋아도요 본업이 안 되면 주가는 오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도 그러잖아요. 본업 잘 되는데 2차전지 붙으니까 그냥 그렇죠. 주가가 간 것처럼 인선 ENT 똑같습니다. 본업 좋은데 신사업이 지금 붙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 이 비즈니스 모델 한번 기대하시면서, 물론 숫자는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한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인선 ENT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